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간만에 팟빵에 빠숑빠숑빠숑맨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160화 비보쇼 후기에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어.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너무 좋았어요. 목이 많이 아파 보여. 저도 그랬었답니다. 이라고 써주셨는데 맞아요. 우리 모두 소리 지르느라 목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161화 아직도 비보쇼 이야기 중에 어로드 홍보대사 시켜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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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써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요즘에 또 어로드 커피를 자주 가고 있죠. 제가 홍보대사까지는 아니지만 뭐 직원분들이랑 인사 주고받는 정도는 되어서 정말 저에게는 편하게 좀 드나들 수 있는 곳입니다. 조만간 또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어로드 커피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기님네 놀러 가기로 했다가 못 가서 주말이 뻥 비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래는 부기님네 갔다 올 걸 생각해서 24일 월요일에 월차를 써놨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처럼 만에 일요일 오전에 녹음을 하고 이제 또 편집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월요일 아침까지 질질 끌다가 이러면 또 업로드 시간을 못 맞추겠다 싶은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월차도 내놨겠다. 노트북 들고 어로드 커피에 가서 편집을 해야겠다. 근데 씻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진짜 몸을 겨우겨우 일으켜가지고 이제 양치하고 세수하고 집을 나섰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 씻고 나온 건 아니고 저한테 빨리 엉덩이 띄고 씻고 나가라고 말을 해준 부기님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상 뒤쪽에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집을 나서가지고 어로드 커피로 가고 있는데 북구땡님한테 연락이 왔어. 저희가 비보장지대 홈페이지에서 영화 이벤트 신청을 한 게 있었는데 이게 저랑 북구땡님이랑 둘 다 당첨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1인 2매라 가지고 총 4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쩌지? 하고 약간 또 혼돈의 카오스가 왔는데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땡땡이 톡방에서 표 받을 사람 있는지 물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땡방 안에서 표 받을 사람을 구했고요. 이렇게 잠깐 이동하는 사이에 갑자기 집 밖에서 이렇게 뭐 당첨 이야기나 아니면 표가 뭐 남게 되었다라던가 이런 이슈가 생긴 게 저는 약간 정신없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어떻게 부기님한테 등 떠밀려가지고 어로드에 가고 있다라고 이제 북구땡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날 북구땡님이 어로드에서 밤 티라미수를 먹었다길래 나도 그러면은 밤 티라미수나 먹고 와야겠다 이러면서 갔는데 제가 간 날은 티라미수가 없고 딸기 케이크만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어로드 딸기 케이크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로드에 차를 안 가지고 가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어로드 문을 딱 여는 순간 쇼버 팀장님이 계시는 거예요. 은희새끼 팀장님이 계셔가지고 또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로드를 좀 자주 가고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되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에 왔을 때 포인트를 다 썼던 것 같은데 또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그걸로 음료수 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음료수는 포인트로 사고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또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크림 딸기 케이크는 따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혼자니까 나 1층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방 내려놓고 주문하고 앉아 있는데 제가 집에서 좀 늦적거리다가 늦게 나와가지고 어로드에 도착했을 때가 딱 점심시간이었거든요. 그때 2층에는 아예 자리가 없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층에 가고 싶어도 1층에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사실 1층 테이블은 제 노트북 하나를 펼쳐 놓으면 꽉 차거든요. 그래서 음료랑 케이크를 먹는데 약간 불편한 거예요. 뭐 일단은 일을 하러 간 거기는 한데 저는 어로드의 음료와 디저트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것들도 또 충분히 즐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먹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노트북이 조금씩 접히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1층에서 밀크티랑 생크림 딸기 케이크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비밀보장 조 작가님이랑 최 작가님이랑 그리고 또 모르는 분 한 분이랑 이렇게 어쨌든 작가님들이 음료를 사러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최 작가님이랑 눈 마주치자마자 작가님이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비보 식구들만 봐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인사까지 해주시니까
아, 오늘 너무 잘 왔다. 신난다. 또 이러고 있었던 거지. 그래도 일단 최대한 뭐 작가분들끼리 얘기하시는데 제가 또 계속 얼쩡거리거나 이렇게 방해를 하거나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저 혼자 폰 보면서 놀고 있었는데 나가실 때도 너무 감사하게 손 흔들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최 작가님 진짜 짱 다정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케이크와 분위기를 좀 즐기다 보니까 어로드에서는 편집을 하나도 못했어요. 물론 집에 와서 다 하긴 했습니다만 그날 일반 손님만 해도 엄청 많았는데 그 와중에 비보 식구분들도 막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뭔가 되게 그런 상황들이 저는 또 재밌어서 이제 편집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팟캐스트 편집을 하려면 이어폰을 껴야 되는데 이어폰을 끼면 그 재밌는 순간을 다 느낄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제가 할 일을 미루는 데는 선수다 보니까 그냥 그 순간의 즐거움이 좀 앞섰어요. 그래서 뭐 어로드 직원분도 저한테 아 요즘에 유튜브에 뭐 안 올리세요 하고 막 얘기 꺼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려면 2층을 가야겠다. 그래서 2층에 꽉 차 있던 사람들이 점심시간이 끝날 쯤이 되니까 우르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라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2층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을 못하고 온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제가 어로드를 몇 년째 열심히 드나들고 있습니다만 은희 언니나 수기 언니를 우연히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또 직원분들이랑은 좀 잘 마주쳐가지고 나는 직원분들이랑 잘 맞나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혼자 놀다가 이제 슬슬 2층에 올라갈까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왠지 분위기가 조금 수상한 차가 어로드 앞으로 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밖을 내다봤는데 은희 언니 매니저분만 보이고 언니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언니 보겠다고 밖에서 계속 막 얼쩡거리고 서성거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방해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냥 잠깐 쳐다보다가 말았는데 매니저님이 어로드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왠지 언니가 드실 것 같은 음료랑 케이크를 주문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제 짐작으로는 이제 곧 비보 녹음을 시작을 하시려나 보다. 근데 또 그것까지 제가 쫓아가가지고 뭐 방해하고 그럴 일은 아니니까 그냥 나는 내 케이크나 맛있게 먹고 내 밀크티나 맛있게 먹고 2층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편집이나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층에서 먹던 생크림 딸기 케이크는 1층에서 다 먹었고 2층에 올라가서 또 먹으려고 초코 딸기 케이크를 하나 더 시켰어요. 그래서 그거를 챙겨가지고 2층에 올라갔는데 어로드 커피 2층에 프라이빗 룸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회의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빌리면 그 돈 낸 사람들끼리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막 빌리고 싶다. 맨날 빌리자라고 말만 하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송은이 언니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그때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이 송은이가 맞는가? 그래서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헤어스타일이 비슷하다거나 똑같이 안경을 꼈다거나. 그래서 폰 카메라를 켜가지고 10배 줌을 해가지고 봤어. 그랬더니 은희 언니가 맞는 거야. 와 진짜 방금 전까지는 손만 떨렸는데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은 아직도 손이 조금 약간 떨리는 것 같은데 그 프라이빗 룸에서 스태프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방해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언니 있다고 이제 북구땡님한테 일단 얘기를 하고 그냥 제가 잡은 자리에서 언니 쪽으로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회의 끝나고 나오시는 언니한테 가서 굉장히 또 바들바들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 하고 불렀어요. 거의 뭐 약간 해교야 이 수준이었는데 제가 언니 막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웬일이야 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봐주셔가지고 아 저 일하러 왔는데 언니 계신 줄 몰랐어요 하면서 이제 노트북을 가리켰더니 아 일하러 왔어 하면서 또 웃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언니 만나면 항상 하고 싶은 말이 100개 1000개도 넘는데 매번 또 한마디도 못하고 막 덜덜 떨기만 하다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언니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았는데 사진 한 장만 덜덜덜덜 또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사진을 또 되게 못 찍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사진 같이 찍자고 이렇게 포즈도 해주셨는데 빛이 너무 역광인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가 옆으로 좀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각도까지 맞춰주셨어요.
근데 또 저는 막 떨면서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가지고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언니가 뒤에를 한 번 더 보시더니 제 노트북에 은희 새끼 스티커를 또 많이 붙여놨던 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오 시선 강탈인데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었더니 언니는 잘 나오셨는데 저는 웃고 있지만 뭔가 굉장히 굳어 있더라고요. 이게 항상 보통 사진을 셔터를 누르는 사람이 좀 잘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는 언니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 얼굴은 어떻게 나오는지 사진 찍을 당시엔 잘 모르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사진을 찍고 언니 내려가시고 나도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진을 봤는데 외투에 가려져서 이렇게 빼꼼히 나온 언니 손가락이 너무 귀엽고 다정했어. 그래서 결국 팟캐스트 편집하려고 2층에 올라왔다가 언니를 봐버리는 바람에 손만 덜덜 떨다가 초코 딸기 케이크만 먹고 집에 돌아왔다. 그것이 편집을 못하고 돌아온 어로드의 진실이었다. 사실 녹음하는 날이어서 수기 언니도 좀 보고 싶었는데 수기 언니야말로 진짜 땡땡이들 사이에서 유니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못 볼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참 정말 딱 한 번만 보고 싶었다. 아쉽다. 여튼 그렇게 은희 언니랑 어로드에서 만난 순간이 너무 꿈 같아가지고 그 땡방에서 저한테 빨리 씻고 나가라고 해준 부기님한테도 이제 저랑 은희 언니랑 사진 찍은 거 보내면서 되게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씻기 싫어가지고 나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빨리 씻으세요 하고 엉덩이를 걷어차주지 않았으면 어로드에 안 왔을 거 아니야. 근데 꾸역꾸역 씻고 나왔더니 은희 언니를 만났어. 그래서 부기님한테 너무 고마웠다. 비록 우리가 부기님 집에서 같이 놀지는 못했어도 이렇게 좋은 거는 공유를 해야 되지 말입니다. 예. 아쉽지만 부기님이랑은 또 다음에 마반짱에서 같이 놀기로 했어요. 근데 진짜 참 웃긴 것은 언니 앞에서는 언니 막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이런 말 한마디도 못 해놓고 땡땡이들 있는 우리 카톡방에다가 맨날 성원이 사랑해! 막 이러고 있고 참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부끄땡님이랑 부기님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쁘땡 방에도 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어로드에서 언니를 처음 봤다 하면서 막 울었어. 그랬더니 빠송님이 또 다급하게 언니랑 무슨 대화했냐고 빨리 말하라 그래가지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뭔 얘기를 했는지 다 읊었죠. 막 계속 얘기를 해도 너무 설레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 얘기를 하다가 빠송님이 저한테 요즘 쉬지 않는 주둥아리 왜 이렇게 재밌냐라고 하는데 비보 얘기를 한 걸 들으니까 재미있지요. 비보 나온 회차만 딱 들으신 것 같은데 뭐든지 아는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리고 또 비보쇼 때 카페에서 저랑 북구땡님이랑 둘이서 소음 가운데 그렇게 녹음을 했던 게 너무 재밌었다고 자기 있을 때는 왜 녹음 안 해줬냐 이렇게 했는데 빠송님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조금 충분하지 않았어. 근데 어쨌든 빠송님이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꼭 어떻게든 짬을 내서 같이 재미있게 녹음을 또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갑부땡방에서 떠드느라 편집을 못하고 온 것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갑부땡방은 사실 언니들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냥 친구들이 모여있는 방이라 가지고 다른 얘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엄청 수다를 많이 떨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신나게 친구들이랑 언니 본 얘기 실컷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밥 먹고 편집하고 그러고 들어 누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을 쉬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피곤했던 걸까요? 그래서 진짜 편집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 누웠는데 어제까지 잘 쓰던 전기장판이 갑자기 오늘 고장이 나는 사태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하나 마련을 할까 아니면 그냥 보일러를 켜놓고 살까 고민 중인데요.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계속 켜놓고 살면 가스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번 달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볼까? 일단 아직 전기장판은 주문하지 않았어요. 다음 달에 도시가스 요금 나오는 거 보고 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지나서 주중에는 별일 없었던 것 같고요. 지난주가 스페인 책방 에바님 생일이셨는데 미역국을 못 드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목요일 스페인 책방 밴드부 갈 때 그 편의점에서 미역국 밥을 사다 드렸습니다. 네, 생일 선물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합주실을 빌려가지고 합주하기 직전 마지막 연습이었어가지고 꽤나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버렸는데 백그라운드로 원곡을 깔지 않고 합주를 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어로드 커피에 또 가서 음료랑 케이크 맛있게 먹고
오후에는 또 우리 송은이 언니가 쏘신 영화 한란을 보고 왔습니다. 김향기 배우와 김민채 배우의 연기가 너무 생생해서 굉장히 깊이 집중해서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저는 한란도 세계의 주인처럼 스포 아예 없이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큰 영화관을 좀 잘 안 가기도 하고 서울에 와서는 영화관을 더 안 다녔는데 은희 언니 덕분에 세계의 주인도 보고 한란도 보고 문화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저랑 북구땡님이랑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헤어졌을 텐데 제가 저녁 7시에 관악구 책바 바인딩에서 열리는 북토크에 가야 해서 그날은 바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란 영화 끝나고 한 5시 반쯤 나와가지고 책바 바인딩까지 이동을 했더니 6시 10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이날은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 개정판의 북토크였는데요. 일단은 저 오늘 북토크 참여자인데 당일에 남이패 개정판 책을 사기로 했었다 얘기해서 책 결제를 한 다음에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이날 북토크에는 술이 제공이 됐었거든요. 물론 노알코올 음료도 제공이 되었지만 저는 이런 날은 한 잔씩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만만한 하이볼을 마셨습니다. 와인은 제가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책을 사고 사장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남은 김에 남이패 개정판의 작가의 말을 읽었습니다. 개정판은 개정판의 작가의 말이 따로 있으니까 이거를 꼭 다시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한국의 남자가 너무 많아서라는 책으로 민지영 작가님께 입덕을 하고 또 작가님의 글을 많이 읽었지만 사실 저한테 뭔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미묘한 마음의 문제 같은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개정판의 작가의 말을 읽고 나니까 아주 조금은 해소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가 해결되지 않은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가 해결됐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조금 답답했던 게 좀 시원해졌어. 그렇게 이제 책도 좀 읽고 먼산도 보고 테이블에 있던 스토크도 잠깐 하고 있는데 사장님들이 테이블 세팅을 하기 시작하시길래 저도 같이 뭐 도울 건 없나 싶어가지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근데 책바 바인딩의 책상이 트랜스포머 책상이더라고요. 평소에는 양끝을 접어놨다가 북토크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양쪽을 펼치면 책상이 넓어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해가지고 계속 와 이랬어요. 그렇게 북토크 대형으로 책상 세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참여자분들도 많이 오셔서 참여자 리스트 확인하시고 신분증 확인하시고 있는데 민지영 작가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더 대박이었던 게 바로 뒤에 와카메 짱이 따라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놀랬어요. 근데 와카메 짱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 민지영 작가님이 하시는 팟캐스트를 얘기를 할 때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민지영 작가님이 일본인 친구와 일본어로 진행을 하시는 소우르노 지형도 센다이노 와카메 짱 서울의 지형과 센다이의 미역이라는 팟캐스트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진행자인 와카메 짱이 함께 오신 거예요. 사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뵙고 팟캐스트 잘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일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뵐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반가웠던 것 같고 이제 들어오시는 순간 너무 반가워서 와카메짱? 이라고 제가 혼잣말을 해버려가지고 정작 와카메짱이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지영 작가님이 형카메 청취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인사를 하면서 트위터에 히미스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또 반가워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한 며칠 더 계신다고 해가지고 혹시 현카메 녹음 하나 하고 가시냐라고 여쭤봤다가 다음 주 방송에 스포를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스포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는데 조각님들께는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일본어를 조금이라도 들으실 줄 아는 분들 계신다면 서울의 지형과 센다이의 미역이 방송이 유튜브에도 있고 스포티파이에도 있고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저는 유튜브나 스포티파이에서 듣는데 여유 있으실 때 소우르노 지형도 센다이노 와카메 짱 이것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그렇게 반갑게 인사 나누고 이제 드디어 북토크가 시작이 되었는데 PPT를 엄청 열심히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나의 미친 페미니스트 여자친구라는 책 자체가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남입회가 처음 나왔을 때는 책 자체에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최근에 이제 한남만으로 입덕을 했기 때문에 처음 남입회가 나왔을 당시의 상황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남입회 개정판 북토크에서는 남입회가 처음 나왔을 당시부터 2025년 현재까지의 그 여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민지영 작가님이 겪어온 상황들을 쭉 들어보게 됐어요. 정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과거의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저는 언제가 됐든지 간에 민지영 작가님한테 입덕할 운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북토크가 한 2시간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작가님 얘기도 너무 재밌었고 질문도 되게 많았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어요. 근데 뭐 누구 하나 불편한 기색 없이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을 넘겨서 끝났는데도 바인딩 사장님들께서 시간 여유가 있으니 좀 더 머무르셔도 된다 하고 배려를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인 받으실 분들 사인 받으시고, 사진 찍으실 분들은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저는 모처럼 만에 좀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북토크를 해주셔가지고 뭐 집에 가는 시간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 사인 받으시는 동안 저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와카메짱이랑 얘기도 좀 나누고, 와카메짱 사인도 받았어요. 근데 뭐 사인이라기보다는 인사말 정도를 간단하게 써주셨지만 그게 되게 기념적이잖아요. 정말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마지막 분까지 사인을 다 받으신 다음에 저도 남입회 개정판에다가 민지영 작가님 사인을 받았습니다. 책에 와카메짱 사인이 되어 있는 걸 보고 작가님 좀 웃으셨어요. 제가 관악구 쪽에 사는 거를 작가님은 알고 계셨는데 사실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작가님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제가 남입회 개정판 북토크 일정 뜨자마자 달력에 적어놓고 신청을 했다는 것을. 크크크. 여튼 그렇게 얘기들을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도 바인딩 사장님이랑 뭐 책 관련해서 이렇게 좀 얘기도 나누시고 하길래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바인딩에서 제공해주신 소금집 잠봉과 루꼴라를 먹었습니다. 이게 사실 북토크 시작 전에 음료하고 같이 세팅을 해주신 건데 다들 북토크에 집중하느라 잘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 보고 바로 온 저만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 날까봐 되게 열심히 먹었는데 마지막에 먹은 것까지 하면 제가 한 접시 다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위스키 하이볼을 마셨는데 그게 생각보다 되게 진해가지고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조금씩 나눠 마셨고, 그러다 보니까 잠봉과 루꼴라를 계속 같이 먹게 되더라고요. 술 안주잖아. 맛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집이랑 가까우니까 귀가 시간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 일찍부터 어로드 갔다가 영화 보고 막 이렇게 왔다 보니까 나도 약간 슬슬 피곤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작가님도 이제 겉옷 챙기시고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같이 집에 갈 채비를 했고, 작가님 나오실 때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작가님은 지하철로 오셨다고 해가지고 지하철까지만 같이 갔고요. 저는 거기서부터 집까지 걸어왔는데 그날 되게 날씨가 춥지도 않고 걷기가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랑 이렇게 짧은 거리지만 걸어오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겨울 동안은 특별한 일정은 없으실 것 같지만 라우더북스 SNS를 열심히 보다 보면 뭔가 이벤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얘기를 북토크 하는 도중에도 살짝 하긴 하셨는데 한 번 더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스페인 책방 밴드부 합주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민지영 작가님도 예전에 음악을 하셨었다 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기타 배우러 갔는데 보컬을 하게 되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공연 같은 것도 하실 계획이시냐 이러길래 제가 가사를 못 외워가지고 공연은 못 해요 라고 했더니 공연할 때 되면 외우겠죠 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다. 근데 진짜로 좀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사만 좀 정확하게 숙지가 되면 노래를 좀 덜 틀릴 텐데 제가 가사를 헷갈리니까 멜로디까지 계속 씹히더라고요. 정말 가사가 왜 이렇게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는 스페인 책방 밴드부 합주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페인 책방 살롱에서 연습을 했었는데 홍대 합주실을 빌려가지고 하게 되었어요.
남의 합주실에 놀러는 많이 가봤는데 제가 직접 합주를 하러 간 거는 또 처음이라 가지고 너무 떨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보컬 파트여가지고 기타를 안 챙겨가도 됐는데요. 제가 금요일에 당근으로 통기타를 하나 더 샀거든요. 그래서 통기타가 2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집에 두고 하나는 스페인 책방에 두고 다니려고요. 제가 원래 당근으로 뭘 팔기는 해도 사지는 않았었는데 기타는 좀 어쩔 수 없었어요. 이 기타를 계속 들고 다니면 지하철에서 치이는 것도 좀 그렇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 기타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튀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스페인 책방에 기타를 한번 놔두고 왔더니 집에서 너무 치고 싶었던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당근을 지켜보고 있다가 4만 원에 블랙 통기타를 샀고 그냥 다미아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가지고 가져갔는데 뜻밖의 제가 아닌 다른 분이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 인원이 스페인 책방 밴드 5명이랑 인프로그레스 책방 금수 밴드에서 2분이 와주셔가지고 총 7명이었는데 그냥 저는 구경 왔어요 라고 하셨던 분이 제 기타를 치게 되셨어요.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타 선생님이신 다미아님이 드럼을 치시고 나머지 기타, 베이스, 보컬까지 나름대로 밴드 모양새를 갖춘 합주가 2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는 합주하는 내내 그리고 끝나고 나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된다. 제가 진짜 당황했던 게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노래들은 다 사실 스페인 책방 밴드부 하면서 접한 노래들이어서 다른 노래들은 틀릴 수 있어. 근데 내가 밤이 깊었네를 틀릴 줄을 몰랐던 거야. 가지 마라 나를 두고 떠나지 마라. 이 부분을 제때 제가 못 들어갔어요. 정말 아차 하는 순간 놓쳐버린 거야. 제가 크라잉넛을 지금은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지만 밤이 깊었네 할 때는 제가 진짜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내 몸에 딱 붙어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백그라운드 없이 노래의 흐름을 한번 놓치니까 영 모르겠더라고. 근데 또 보컬이 노래를 못하니까 다들 띠용 이런 상태로 한 부분이 계속 무한 루프 되다가 끝났어요. 그나마 노래가 끝났다는 것도 다미안님의 드럼 연주가 끝나서 노래가 끝났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다들 정말 허탈. 저희가 합주실에 들어가자마자 약간 손풀기? 약간 연습 같은 느낌으로 밤이 깊었네를 했을 때 되게 잘 맞았거든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밤이 깊었네를 할 때 약간 넋을 놓고 있었는지 어쨌든 네, 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시간 동안 영상도 찍기는 찍었는데 어디에 올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뭐 구경하러 와라, 보러 와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네요. 그리고 사실 이번 합주의 핵심은 하이디라오였어요. 저희 7명 중에 하이디라오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가지고 그분을 굉장히 많이 의지했는데 사실은 다들 우왕좌왕 난리였어요. 근데 사실 그나마도 경험자가 한 분 계셔서 다행이었던 게 저는 그 탕 칸이 4칸이면 4개 각각 다 다른 맛이 나는 탕을 선택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험자분이 한 칸은 그냥 헹구는용으로 맹물을 넣는다 라고 하셔가지고 와우! 또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백탕이랑 토마토탕이랑 마라탕 그 좀 매운 거 그리고 물 1칸 이렇게 해가지고 4칸짜리로 고기랑 채소랑 두부랑 완자랑 뭐 하여튼 이것저것 시켰는데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하이디라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숯하면 쇼 그거를 못 봤어요. 저희는 그걸 그냥 다른 재료랑 마찬가지로 태블릿으로 시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직접 직원한테 말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직원들 개개인은 굉장히 친절한데 시스템 설명이 조금 불친절한 느낌이랄까? 모르면 제대로 즐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처음이라서 제대로 다 못 즐긴 것 같아서 다음에 리벤지 하러 명동 하이디라오에 한번 가보자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먹었던 재료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개구리 다리였는데요. 처음에
직원분이 갖다 주실 때 너무 날것의 느낌이 심해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매운 마라탕에다가 20분 정도 끓여서 먹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어르신들은 개구리도 튀겨 먹고 메뚜기도 튀겨 먹고 했었어요. 제가 안 먹었을 뿐이지. 그렇게 어설프지만 하이디라오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집에 가기 아쉬운 사람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시간 있는 사람들은 카페를 가자. 그래서 음료 시켜놓고 처음에는 저희 막 합주 얘기부터 해가지고 스페인 책방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다가 음악을 하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개인적인 얘기들 막 좀 하다가 어느 순간 인디 밴드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입이 또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아득한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옛날 밴드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들 관심 자체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너무 오랜만에 한 거야. 근데 제가 얘기하는 밴드를 에바님이 다 알고 계셔가지고 난 너무 또 신나는 거지. 얘기하기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에 같이 갔던 분이 저한테 이런 걸 팟캐스트로 얘기를 하는 건 어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관심 있게 들어주실 분이 계셔야 저도 얘기가 이렇게 술술 나오는 거지 벽 보고 얘기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저의 팟캐스트에 나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영업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밴드 얘기를 하고 싶죠, 저도. 할 얘기가 너무 많고 한 3일 밤낮을 새도 다 못 끝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얘기할라 치면 히미스타의 첫 밴드였던 815 밴드, 12지, 그리고 지금 10cm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해령, 그리고 또 중간에 아주 많은 밴드들을 거쳐서 현재까지 거의 유일하게 제가 공연을 보러 다니고 있는 아디오스 오디오까지 진짜 저한테 한 3일 정도만 주시면 제가 인디밴드의 2004년부터를 쭉 얘기해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밴드를 다 알진 않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제가 말하는 밴드들을 에바님이 거의 다 알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인디밴드 좋아했던 분들,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저의 인디밴드 얘기를 들어주시거나 같이 밴드 얘기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는 밴드 홍보 하실 분 계시면 저한테 꼭 좀 연락을 주세요. 근데 사실 저는 해외 밴드는 잘 모르고 기본적으로 국내 밴드파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국내 밴드들이 좋아했던 해외 밴드 정도까지가 저의 한계예요. 그렇게 한참 또 떠들고 집에 오니까 목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 녹음하는 목소리가 평소와 같지 맑고 청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확하게 들으셨고요.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합주실에서 이제 평소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노력을 한 것도 있고 카페에서 또 쉬지 않고 신나게 떠든 것도 있고 그래서 목이 좀 많이 아픕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택배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픽셀이 깨진 저의 명함 결국 새로 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은 비버 작가님의 도움이 있었는데요. 디자이너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있잖아요. 알아서 잘 해주세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비버님이 혹시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냐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그만 깔끔하게만 부탁드려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확실히 기존 명함에 링크를 텍스트로 줄줄 적은 것보다는 링크트리로 QR코드를 묶어서 하니까 깔끔해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면은 쉬지 않는 주둥아리 썸네일만 들어가 있고 뒷면은 QR코드만 간단히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QR 배경에 쉬지 않는 주둥아리 글자가 배경으로 이렇게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시안을 북구땡님이 보시더니 배경이 정말 시끄러워 보인다. 잘 어울린다. 라고 해줬어요. 제가 봐도 참 시끄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12월부터 저를 만나시는 분들은 새롭게 뽑은 QR코드 명함을 받으실 수 있고요. 기존에 픽셀 깨진 명함을 받으신 분들은 그냥 희미 쿠폰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쿠폰을 저한테 제시하시면 제가 시간과 여유가 되는 한 당신들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부름 같은 거 시키셔도 제가 가능한 한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지나간 일주일은 월요일이 월차였고 은희 언니를 만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과 별개로 시간이 진짜 안 가는 일주일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시간 왜 이렇게 안 가지? 라고 하니까 다들 나도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래도 나름 새로운 경험, 알찬 주말 보낸 것 같고요. 합주실 합주가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보컬 연습보다는 기타 연습에 조금 더 매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를 열심히 연습해서 송은이의 상상을 연주하고 싶다 라는 포부를 스페인 책방 밴드부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또 감시하는 눈이 없으면 절대 안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혹시나 저를 감시해 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참 뜬금없지만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뭔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늘 하는 사람인데 이제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 책방 밴드도 그렇고 금수 밴드도 그렇고 저 빼고 다들 잘 하시던데 보통 이 정도 되면 제가 또 기타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단 시작을 한 김에 잘 못하더라도 계속 해볼 생각이고요. 기타 배우러 갔다가 보컬 합주를 하고 온 사람이 할 말인가 싶기는 하지만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재미가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재밌게 살아봅시다. 아자아자! 제가 요즘에 사실 재밌는 게 별로 없어요. 저의 무기력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기타를 열심히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er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